자, 절대부등식과 증명 문제 풀어보죠. 연결 8-1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랬는데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은 항상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볼까? 연결 8-1 왼쪽 빈 공간 있죠, 그렇죠? 거기다 한번 봐요. 부등식의 증명은 쓸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인데 우리 우선 두 가지만 합시다. 첫 번째는 차의 부호를 비교해 봐요. 핵심은 차의 부호를 비교하는 거지 이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뺀 놈의 부호를 확인해서 그 놈이 양수면 예를 들어 봐요. A에서 B를 빼봤더니 그 놈의 부호가 다른 색깔로 써야지. 그 놈의 부호가 양수래요. 그러면 왜 양수일까요? A가 B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서 그런 거죠. 그렇죠? 얘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빼지 못할 때 제곱의 차의 부호를 비교해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 놈의 뭘 확인한다고? 부호를 확인해 봐요. 그러면 사실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곱한 놈의 결과가 A가 들어가는 놈이 항상 양수라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음수가 아닌 제곱의 차는 항상 양수일 때만 써요. 선생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맞아요.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 더 있는 건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나누어서 1과 비교해 봐요. 그러면 A가 A분의 B 한 놈이 1보다 크대요. 그럼 왜 그런 거죠? B가 A보다 더 커서 그런 거죠. 뭐 이건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주로 이거 두 개 많이 사용해서 문제 풀어요. 연결 8-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 차의 부호를 비교해 보든가 제곱의 차의 부호를 비교해 보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자, 가로 1번 문제 풀어보죠. A, B, C가 실수일 때 걔도 중요합니다. 음수 된다는 거죠. 그렇죠? 0도 되고 그리고 3배의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임을 뭐 하라고요? 증명하시오 그랬고요. 또 하나 조심할 거 등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항상 따로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차의 부호를 비교할 거예요? 제곱의 차의 부호를 비교할 거예요? 제곱하면 4차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부호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3에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나 얘 전개해도 됩니까? 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에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2배의 BC 플러스 2배의 CA에 뭘 비교한다고? 부호를 확인해요. 제발 조심하세요. 부호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하고 똑같은 식 만들어 보죠. 뭐 여기 A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3개인데 하나씩 다 빼래요. 그러면 2배에 여기 봤더니 2배의 AB, BC, C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이 마이너스 묶을까? BC 플러스 CA에 이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의 부호를 비교하나 얘의 부호를 비교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식을 봤더니 앞에 몇 분의 몇 빠지고 2분의 1에 처리해서 이제 만들면 안에 들어간 놈 2분의 1이 아니네요. 그렇죠? 들어가 보면 이놈이 그냥 해도 되겠죠. 찬방에 A-B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B-C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의 뭘 비교한다고? 부호를 비교해요. 선생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생각 조금만 해봐요. A 제곱이 있고요. B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2배의 마이너스 AB 있잖아요. 그러면 A 제곱, B 제곱 2배의 마이너스 AB인 거니까 얘가 되고요. 여기에 A 제곱이 2개 있는데 A 제곱, B 제곱 하나씩 썼잖아요. 그래서 얘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앞에 있는 이2의 A 제곱이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도 C 제곱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싹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정도는 아주 유명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곱셈 공식. 그래서 이놈의 부호를 조사해 보려고 봤더니
얘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실수 빼기 실수, 실수, 새로운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실수 빼기 실수의 완전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또 완전 제곱이네 선생님 맞다니까요. 그래서 정리해봤던 이놈의 부호는 항상 양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언제 등호 조건이 되는 거지?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같을 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서요. 단 등호는 A하고 B하고 C하고 몽차장 같을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참임이 증명이 끝난 거죠. 얘의 부호가 이렇단 얘기는 얘가 이렇단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네, 한번 보시죠. 바로 2번 문제. 문제 봤더니 이번엔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인데 0도 포함된대요. 제한 범위 잘 봐요. 루트의 2배의 A 플러스 B 한 놈이 루트의 A의 플러스 루트의 B임을 증명하시오 그랬으니까 이번엔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의 차이부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2배의 나 그냥 한번 써줘요. 한번 써요. 루트의 2배의 보여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서 어떻게 한다고? 루트 A의 플러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해요. 항상 부호 조사한다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애들 중에 어처구니없이 막 이양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증명한 게 아니잖아요. 식을 변형한 거지. 됐어요? 네. 앞에 정리해보죠. 얘가 2AB입니까? 그냥 써도 돼요. 2A에 플러스 2B가 되고 뒤에는 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배 루트 AB가 되고요. 마이너스 B. 당연한 거잖아요. 제곱. 그래서 이놈의 부호를 조사하나 이놈의 부호를 조사하나 똑같은 것이고 그럼 정리해봤더니 A 마이너스 2배 루트 AB에 플러스 B가 되는데요. 이 식은 이식 뭉차장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 루트 A의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또 완전 제곱이나 선생님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럴까요? 얘가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루트 2배의 A 플러스 B가 루트 A의 플러스 루트 B이다. 이렇게 쓰면 수학 선생님은 알아먹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기억할 거, 이 등호 따로 써주셔야 돼요. 단, 등호는 뭐라고?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 같을 때, 그럼 A하고 B하고 같을 때 이렇게 따로 써줘야 뭐라고 할까요? 감점 요인이 없는 거죠. 완벽해지는 겁니다. 보시죠. 다음 문제. 연습 문제 8-1번입니다. 문제 봤더니 이번엔 제한 범위. 앞에 제한 범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문제 풀이보다 제한 범위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니까요. 1 플러스 2분의 x에다가 몇이야 이거 루트에 1 플러스 x임을 증명하시오. 또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확인해봐요. 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제곱의 차에 부호를 조사하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루트에 1 플러스 x에 이놈의 부호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됐어요? 구천치만 한번 써봤습니다. 정리해보죠. 1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에 제곱하면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이놈 사라지고요. 그리고 정리해봤더니 4분의 x의 제곱의 부호만 조사하면 되는데 x가 양수라고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빵빵빵 1 플러스 2분의 x가 그 다음에 루트에 1 플러스 x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해놓고 등호 조건 따로 써주셔야 돼요. 단 등호는 언제 0이 되죠?
x가 0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연습 문제 그 다음으로 가죠. 연습 문제 8-2번인데 거기 보면 절대값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3개 있는데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서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가로 1번 보죠. 절대값 A에 더하기 절대값 B에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가 A, B가 실수래요. 임을 증명하시오 그랬는데요. 거기 아래 있는 건 다 똑같은데요. 얘는 내가 두 가지로 좀 풀어보죠. 연습 문제 8-1번 왼쪽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써봅시다. 요거 하나만 쓰고 절대값 x의 처리 원칙. 항상 절대값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범위 나눔할까? 무슨 처리할까? 제곱 처리할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절대값 문제가 그렇게 무섭거나 뭐 손을 못 댈 만큼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범위 나눈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곱 처리한다는 얘기는 절대값 x 제곱하면 x 제곱하고 완벽하게 같아요. 이걸 동치 변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가 양수도 제곱해도 얘가 되고 얘가 음수 제곱해도 얘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런 걸 동치 변형한다고 합니다. 지워요. 한번 보시고 살펴보죠. 두 가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범위 나눔 해봅시다. 범위 나눔 해보고 뭐도 해보고 제곱 처리도 해보고 사실은 범위 나눔 한다는 얘기는 절대값의 정의를 씁시다 그 얘기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나눔해보면 얘들 찢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선생님 다 합니까? 그럼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고 마지막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고 선생님 0은요 아무데나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A도 0이고 B도 0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요? A가 0 없어져. A가 0 없어져. 그럼 절대값 B, 절대값 B만 남는데 절대값 B하고 절대값 B는 항상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냥 등호는 뺐습니다. 해보죠. 이때 얘를 찢어봐요. 얘를 찢으면 A 더하기 B고요. 그 다음에 얘를 찢어보면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얘가 성립함을 보여요. 이놈을 증명할 때는 얘는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닌가? 그래도 해? 얘를 통째로 숫자로 봐. 얘를 통째로 숫자로 봐. 그러면 A 플러스 B에서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 차이의 부호를 조사했더니 통째로 몇인 거지? 0인 거지 뭐. 그럼 결국 이때는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등호가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등호 조건이 증명이 돼요. 등호가 참이라고 할까? 증명했으니까. 두 번째, 얘를 살펴보면 되는데 얘하고 얘 두 개가 사실은 A가 음수, B가 음수니까 자리만 바꾼 놈인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아서 나는 하나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만 설명하고 아래 이하 동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넘어가죠. 그럼 A가 음수래요. 여기 앞에 뭐가 붙죠? 마이너스 붙죠. 뭐 이렇게. B는 양수래요. 그리고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 되는데요. 이놈은요. 확인해 보면 A 플러스 B를 또 절대값이 좀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A의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클 때가 있고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얘 전체가 음수 될 것이고 만약에 B의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얘는 양수 되겠지 뭐.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싹 다 나누어도 되는데 나는 그냥 A 플러스 B를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가만히 한번 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차의 부호 조사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찢기 위해서 한번 그래도 해? 얘를 찢으려면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양수일 때가 있고요. a 플러스 b 절대값이 음수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또 나누어서 다 생각해 보면 돼요. 생각해봐. 그럼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양수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해 보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에서 얘가 전체 양수인 거니까 뺄 때 이렇게 빼야 되지 않나? a 플러스 b의 뭘 조사하지? 부호를 조사해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 B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a란 얘기는 a가 무슨 수였으니까? 음수였으니까 전체 양수 이렇게 해서 부등호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도 그런지 확인해 봐요. 그럼 얘가 앞에 마이너스 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알고 앞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에 확인해 보면 전체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해서 이놈의 뭘 조사하는 거지? 부호를 조사해 봐요. 이번엔 a 날리고 너무 빨라요? 괜찮죠? a 날리고 이 b가 되는데 이 b를 봤더니 b가 또 무슨 수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 조건, 이때는 부등호 조건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돼요. 그럼 아래는 똑같을 테니까 이때 둘 다 부등호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때도 참인 거네요. 그렇죠? 기준 잡고 분류해서 각각이 몽차장 다 참인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가만히 한번 보시면 두 개 더한 다음에 절대값 한 놈하고 이놈을 살펴보면요. 두 개 더한 다음에 절대값 한 놈은요. 이놈보다 만약에 a의 절대값이 더 크면 얘 전체는 음수가 될 거고 얘는 항상 절대값이었으니까 양수가 될 테니까 처리할 수 있는 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됐어요? 똑같으니까 넘어가죠. 됐어요? 그리고요. 아래에는 얘를 봤더니 둘 다 음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 한 놈의 결과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동일하게 차의 부호를 조사해요. 그럼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a 플러스 b 얘 통째로 뺀 놈의 얘하고 뺀 놈의 또 해? 의 부호를 조사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통째로 0이잖아요. 그럼 왜 0일까요? 이때도 역시 위에 있는 등호 조건 만족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등호는 항상 참, 부등호도 항상 참. 그랬으니까 얘가 항상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한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지워요. 그리고요, 두 번째 제곱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 A에 절대값 B에 그 다음에 전체 제곱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에 전체의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절대값 제곱해도 그 성질이 완벽하게 그냥 절대값하고 동치 변형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전개해 봅시다. A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의 절대값 B에 플러스 B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A, B에 플러스 B의 제곱의 부호를 조사하면 돼요. 얘나 같으니까. 그리고 앞에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리고 남는 것은 2배의 그리고 얘는요. 생각해 보세요.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A에다 절대값 씌우고 B에다 절대값 씌운 다음에 양수 곱하나 절대값 A, B 두 개 곱한 다음에 절대값 하나 항상 같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A, B가 있습니다. 그래서 2로 묶어냈습니다. 그럼 이놈의 뭘 조사하면 되는 거지? 부호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쟤를 또 범위 나눔하는 거죠. 됐어요? 범위 나눔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면 A, B가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A, B가 이런 경우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0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B-AB가 0이 되는 거니까 무슨 조건? 앞에서 했던 그 등호 조건이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예를 보면 앞에 마이너스 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2배의 뒤에 봤더니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이놈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AB가 뭐라고? 음수. 그럼 얘 전체 양수 이렇게 될 테니까 이때는 부등호 조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번은 등호 조건, 한 번 부등호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항상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 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범위 나눔한 거하고 제곱 처리한 거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A, B 두 개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다른 부호란 얘기인 거잖아요.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른 부호일 때는 무슨 조건 만족했지? 부등호 조건 만족했죠. 여기 보면 서로 같은 부호일 때는 등호 조건 만족했었습니다. 0은 그냥 여기다 끼워 넣은 거고.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얘하고 두 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완벽하게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게 얘가 좀 편리하잖아요. 범위 나눔하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이 나는 풀이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보기 2번하고 보기 3번 다 이렇게 표기할게요. 보세요. 가로 2번 문제. 또 한번 해보죠. 이번 문제 봤더니 절대값 a-b 한 놈에다가 이번에 뭐 절대값이 막 두 개야.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알겠지? 절대값이 두 개건 세 개건 다 똑같습니다. 쫄지 않고 그대로 해요. 범위 나눔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무슨 처리해서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하려고 해요. 하다 보면 중간에 범위 나눔할 기회가 또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a-b 여기 절대값 한 놈의 전체 제곱에서 절대값 선생님 막 절대값이 막 난리가 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놈의 부호를 조사하면 돼요. 이거 말고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배운 거 가지고 풀려요. 그게 수학의 장점 아닙니까? 정리해보면 얘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에 플러스 b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선생님 절대값인데 괜찮다니까요. 이놈 제곱하는 그 순간에 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놈만 남아요. 그러면 좀 빨리 써? 그냥 해도 되겠어요? 절대값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의 절대값 b에 이걸로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절대값 b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기 제곱인 거니까 절대값이 없어졌는데 그 제곱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통째로 제곱한 거죠 뭐. 후딱 해도 돼요. 여기 앞에 a제곱, 여기 절대값 a의 제곱, 여기 b제곱, 여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야.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플러스 맞죠? 마이너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2로 묶어볼까요? 그럼 얘가 a, b에 뒤에 봤더니 마이너스 절대값 a, b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놈의 뭘 조사하지? 몇 번 강조합니까? 또 부호를 조사해요. 그럼 이놈의 부호 조사해봤더니 역시 이놈의 부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가 음수니까. 그럼 확인해보면 얘의 부호만 조사해서 앞에 이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놈 봤더니 이렇게 돼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그리고 a, b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해 본단 말이죠. 좀 삐뚤어졌네요. 다시 할게요. 삐뚤어지는 게 많다고? 맞아요. 신경을 좀 써야죠. 그렇죠?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는 잘 안 보여요. a, b가 0보다 작을 때. 일직선이에요? 똑같다고? 그냥 하라고? 좋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통째로 0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써야 돼 다. 마이너스 2배의 a, b의 마이너스 절대값 a, b의 값이 통째로 몇인 거지? 0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조건이 만족하죠? 등호 조건이 돼요.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고 하니까 마이너스 2에 AB에 마이너스 플러스 AB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근데 얘가 2배 AB인데 AB가 음수네요. 음수니까 이때는 양수 되네요. 항상 조심하세요. 부등호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부호 조건이 뭐야? 부등호 조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등호 조건과 부등호 조건이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얘도 또 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좀 번거로운데 한번 해봤어요. 보시죠. 지웁니다. 글씨 좀 예쁘게 써주려고 하는데요. 칠판도 좀 깨끗하게 지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깨끗하게 지어보겠습니다. 누가 지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지웁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로 3번 문제. 뭐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8-2의 마지막이라고요. 자, 가로 3번 문제 봤더니 절대값 A의 절대값에다가 또 막 절대값이 두 개인데요. 똑같이 하는 거죠, 뭐. 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꼬이겠죠. 분필을 좀 바꾸고 해볼까요? 먼저 똑같이 합니다. 제곱의 차의 부월조사예요. 좋아요. 뭐가 좋냐고요? 몰라요. 부호를 조사합니다. 난 네가 싫다고? 알겠어요. 보자 빨리.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의 차에 얘는 그냥 좀 써도 돼요. 절대 그래도 써? 절대값 싫으니까 정확하게 해도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제곱이 들어가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죠? 앞에도 그래도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놈의 뭘 조사해? 붙여놔라. 부호를 조사합니다. 부호 조사해 봤더니 그래도 써? 좋아요. A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에 조금 빨라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아닌가요? 얘가 전체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에 B 한 다음에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속 같은 얘기 하는데 맞다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엔 마이너스가 플러스네요. 그래서 2배의 AB에 플러스 절대값 AB에 부호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역시 동일하게 아이고 선생 맞아요. 이제 그만해라 선생. 그렇게 돼야 될 때까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AB 플러스 AB 이놈의 부호를 조사해. 그럼 얘가 양수 2배도 양수 이렇게 된 거니까 이때는 부등호 조건. 좋아요. 그리고 아래는 얘를 봤더니 AB가 음수 그러면 2배의 AB에 마이너스 AB니까 이놈은 통째로 0이에요. 그럼 무슨 조건인 거죠? 등호 조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 거니까 역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에 했던 거하고 완벽하게 동일하네요.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절대값이 막 나왔었는데 쫄지만 않고 원리 원칙 그대로 밀어붙이면 돼요. 제곱 처리할까? 아니면 범위 나눌까? 됐어요. 연습 문제 8-3번 문제 가죠. 문제 봤더니 첫 번째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을 나타낸대요.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뭐를 만족한다고? A제곱, B제곱, C제곱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만족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보자마자 삼각형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세 변의 길이 관계입니다. 이걸 확인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세 변이라고 줬으니까 사실은 얘가 제한 범위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양수면 제곱의 차이에 부호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고요. 얘는
세변의 길이 관계가 이렇다는 거지 증명하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서 세변의 길이 관계를 확인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일로 이항해도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문제에서 만족할 때 그랬으니까 만족하는 이 식을 가지고 식을 변형해도 됩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빼봤더니 얘가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이번엔 이렇게 된다고 준 거예요. 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식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을 처리해봤더니 기억나세요? 앞에 2분의 1 빠지고 2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쑥쑥쑥 만들었던 그 우리 추억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처리해보면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치고 확인해보면 a-b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b-c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c-a의 전체 완전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해보시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작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돼요. 그러기 위해선 만족하기 위해선 A하고 B하고 C가 몽차장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B, C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지?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됐어요? 네, 좋아요. 얘는 증명 문제가 아니고요. 얘를 활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이 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지워요. 자, 연결 9부터는 산술기하 평균 이야기입니다.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두 번째 봤더니 2분의 x 플러스 y가 루트의 xy임을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랬는데요. 산술기하 평균 증명할 때도 동일합니다. 차의 부호를 조사하든가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하든가 나는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하려고 양변에 이대로 곱해도 똑같은 거니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 루트의 xy의 전체 제곱의 차의 부호를 확인해요. 됐어요? 그래서 부호 확인해 봤더니 나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2배 xy인데 마이너스 4배의 xy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 전체 제곱의 부호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단 등호는 뭐라고요? x하고 y하고 어떨 때? 같을 때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앞에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보시죠. 연결 9-1번이었습니다. 연결 9-2번. 여전히 코시 슈바르츠 증명하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 개념 정리할 때 했었잖아.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선생님 개념 정리할 때 한 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음 부등식 성립함을 증명하고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뒤에 봤더니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얘 뭐죠? a의 x의 플러스 b의 y의 전체의 제곱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죠. 나는 차의 부를 빼죠. 뭐. 나 한 방에 전개해도 돼요. a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a제곱에 y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나 얘 전개해서 뺄게요. 빨리 해도 돼요. 어차피 빨리 할 거면서 a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의 xy에 마이너스 b제곱에 y제곱의 뭘 조사한다고? 아이고 길어라. 부호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부호 조사하려고 봤더니 앞에 a제곱 x제곱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사라지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앞에 남겨진 얘하고 얘를 식을 또 변경해 봤더니 ay의 마이너스 bx의 전체 완전 제곱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는데 이놈이 실수니까 실수 빼기 실수해서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단 등호는 언제 AY하고 BX하고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보시죠. 자, 연습 문제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좀 활용해라 그 얘기인데, 개념 설명하면서 산술기하 평균 문제 몇 문제 처리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는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해요. 연습 문제 9-1번입니다. 문제 봤더니 뚜껑이 없고 폭이 4m, 부피가 64래요. 그러고 나서 거의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그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좀 잘 보입니까? 입체로. 여기가 전체가 4래요. 여기가 뭐죠? X래요. 그리고 여기가 전체가 Y랍니다.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첫 번째, 부피가 몇이라고요? 64 세제곱미터. 물탱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두 번째 봤더니 옆면에 드는데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10,000원이 든대요. 옆면은 좀 얇은 모양입니다. 세 번째, 밑면을 만드는데 밑면은 1제곱미터당 20,000원이 든답니다. 좀 비싼 모양이네요.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퀘스천, 물탱크를 만드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의 식을 만들어서 비용에 대한 식,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그 비용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주어진 조건만 잘 해서 식만 만들면 되는데, 활용 문제 할 때는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미지수 조건을 잘 분석해서 도대체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미지수 잡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잡을 것인가, 간접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좀 잘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미지수를 직접 잡는 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뭐 하면 되지? 길이를 그냥 무슨 수 놓으면 되죠? 미지수 놓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때는 넓이를 미지수 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이를 미지수로 놔서 그거 가지고 넓이에 대한 식을 작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작성할까 간접 작성할까 그것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그 미지수를 작성한 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면 되는데, 식을 만들 때 두 가지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간단한 식하고요, 복잡한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식이요, 다 이래요. 대부분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무서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식이 아주 간단하고요. 선생님 이 버릇이 들어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죠? 쌤이 좋겠네요. 쌤, 나는 복잡한 식이 나오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직접 잡아야 되는데 간접 잡고, 간접 잡아야 되는데 직접 잡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마지막에 제한 범위만 잘 확인하면 돼요.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 이거고요. 조금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은 요걸 자꾸 막히는데요. 요것만 잘 하시면요, 그다음부터 술술술 풀려요.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부피가 64라고 줬어요. 나 지금 미지수 잡고 있는 중인데 뭐야? 미지수를 다 제시해 줬네요. 그럼 부피에 대한 식이 간단한 거지 뭐. 4x의 y가 64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길이를 준 거니까 사실은 얘도 준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 제한 범위 할 때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럼 옆면을 한번 따져봐요. 옆면을 만들 때 옆면이 x, y가 몇 개 있는 거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4y도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배의 x, y에 플러스, 여기 봤더니 얘가 y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4y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가 옆면인데요. 이 옆면은
이 전체 면적에다가 곱하기 1만 원 하면 옆면에 비용이 만들어져요. 끝까지 잘 보여요? 비용이라고 다 보입니까? 그리고 밑면을 봤더니 밑면은 4에 x 그냥 x네요. 그런데 밑면은 몇만 원씩 든다고? 2만 원씩 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2만 원을 곱하면 이놈이 밑면 만드는 비용이 돼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최소 비용인 거니까 이 전체 비용을 만들어 내세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럼 전체 비용은 얘에다가 만 원 곱한 놈, 요 놈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2만 원인 거니까요. 그죠? 얘는 만 원인 거니까 싹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여기 4y짜리가 두 개네요. 미안합니다. 2배의 4의 y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y가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저 x는 아까 두 개인데 뭐 y는 두 개를 안 했어. 이렇게. 그래서 싹 다 확인해 봤더니 2배의 xy에 플러스 8배의 y에 플러스 8배의 x가 이게 전체가 전체 비용에 대한 식인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 얘는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 결정이 돼 있다고. 이 xy 전체가 결정이 돼 있네요. 양변에 2로 나누면 32인가요? 그렇죠? 이 전체가 32가 되고요. 그럼 이제 남는 건 얘만 따지면 되는데 우선 확인해 보면 여기를 보시면요. xy가 4로 나눴으니까 4, 1은 4, 24니까 6, 4, 24 곱을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플러스 8배의 x 플러스 y 이놈을 최소값을 찾으면 되니까 이놈만 산술기하 평균 써서 양변에다 30이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앞에 밖에 8이 있고요. 보이세요? 루트 2배 루트의 xy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산술기하 평균 되는데 그 산술기하 평균 좌변에다가 지금 30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30일 이렇게 더해줘서 이 식이 처리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비용에 대한 식인데 그 비용에 대한 식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몇이라고요? 16이라고 됐으니까 4, 2, 8, 88에 64에 플러스 3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보면 96입니까? 그래서 96만 원보다 크거나 같이 만들어지는데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등호일 때 96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조금 식이 좀 더러워 보이는데요. 조건 분석 잘 하시고요. 참 친절하게 여기 미지수가 직접 나와져 있는 거죠. 직접 나와져 있으니까 그냥 식만 잘 작성해 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식이에요. 숫자를 봐요. 8이 맥시멈 아닙니까? 선생님 64도 있는데 이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복잡한 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뤘던 루트도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루트 여기 있는데 그러지 말고 됐습니까? 해보시죠. 잠깐 보세요. 자, 지웁니다. 연습 문제 9-2번 문제. 다음으로 가죠. 문제 봤더니 다음 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 B가 양수래요. 양의 실수. 식을 봤더니 A 플러스 2B에다가 뒤에 보면 A분의 8에 플러스 B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전개하세요. 알겠죠?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그겁니다. 전개해보면 얘 전개했더니 8입니까? 그리고 얘 전개했더니 플러스 2입니까? 그리고 얘하고 해보면 B분의 A가 됩니까? 얘하고 해보면 플러스 A분의 B에다가 16입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서로 역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만들고요. 2배의 루트에 B분의 A에다가 A분의 B의 16배 한 놈인데 지금 좌변에 몇을 더한 거죠? 10을 더한 거잖아요. 산술기하 평균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10을 더해야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확인해보면 이 주어진 식하고 이 식이 완벽하게 어떤 식인 거니까 같은 식인 거니까 여기서 처리해봤더니 없어지네요. 4, 2, 8인가요? 슈발입니까? 그래서 슈발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생각보다 쉽네요. 전개하면. 보시죠.
연습 문제 9-3번 가죠. 문제 봤더니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B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C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식을 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랍니다. 그래 놓고 물어보기를 루트 A에 플러스 2배 루트 B에 플러스 3배 루트 C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는데 얘 3개짜리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해보죠. 우선 차수를 보세요. 얘는 1차, 얘는 루트. 그럼 제곱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식을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1 앞에 루트 A가 있고 플러스 2 루트 B가 있고 플러스 3 루트 C가 있는데 전체 제곱이라고 보죠. 그리고 여기 앞에 1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그 뒤에 보면 루트 A의 제곱인 거니까 A 되는 거 아닌가요? 루트 B의 제곱인 거니까 B 되는 거 아닌가요? C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해요. 주어진 값을 봤더니 이 전체가 7인 거고요. 얘 정리해보면 얘 몇인 거죠? 얘 9, 그 다음에 10, 14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9, 13, 14 맞아요. 그럼 14 곱하기 7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뒤에 있는 이 놈을 봤더니 이놈 전체의 제곱한 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t로 치환했다고 봐도 되겠어요. 됐어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개념 설명회 때 했던 것처럼 이 통째로 t로 치환하는데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t 제곱. 그러면 결국 빵빵빵 t라는 놈은 이놈의 완전 제곱한 놈 뒤쪽에 있는 놈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얘가 완전 제곱인 거니까 7루트 2입니까? 그렇죠? 그럼 얘도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애들이 마이너스 7루트 2가 아닙니까? 그런 건데 얘가 아니에요. 왜 얘가 아니냐면 얘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 최소인 거죠. 얘가 빵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좀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써줘야지만 서술형 문제 할 때 알겠죠? 점수가 깎이질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답 안 했나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등호 4번. 자, 보시죠. 연습 문제 9-4번. 문제 봤더니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래요. 이렇게 있고요. 대각선의 길이 AG를 줬네요. 에서부터 A까지. 전체 대각선의 길이가 몇이라고 줬습니까? 3루트 3이래요.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우선 앞에 했던 그거 그대로 봐요. 미지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번에 미지수 설정해요.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니까 길이가 멍차장 다릅니다. 그럼 여기를 뭐로 잡아? A로 잡아. 여기를 뭐로 잡죠? B로 잡을까요? 여기를 뭐로 잡을까요? C로 잡을까요? 그래서 확인해서 이제 처리합시다 하는 거고요. 당연히 얘도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써서 첫 번째, 두 번 쓰는 거죠. 정리해봤더니 다 맞게 쓴 거 맞죠? 그래요.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한 놈의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입니다. 그런 거니까 양변 제곱해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27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제시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모서리 길이의 모든 모서리 길이네요. 그러니까 A가 몇 개 있죠? 4개 있고 C도 4개, B도 동일할 테니까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A, B, C는 양수예요. 0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양수입니다. 그런 거니까 확인해 보면 차수를 보세요. 차수가 몇 배죠? 2배네요. 그럼 얘가 A
플러스 다시 이렇게 세 개짜리 코시 슈바르츠를 쓰려고 뒤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완전 제곱이라고 보는데 1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1의 제곱에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여기에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식을 완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확인해 봤더니 얘 통째로 몇인 거죠? 3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뒤에 있는 얘 식 전체를 봤더니 얘 27이라고 줬네요. 27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식을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인데 얘를 역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통째로 T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얘가 9의 제곱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T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얘가 9의 제곱인 거니까 9 여기 마이너스 9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 등호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놈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사실은 9인데 9에 4배 하세요. 4배 하세요. 그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면 4, 9, 36이 우리한테 필요한 답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두 가지 정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차의 부호를 비교하든가 두 번째는 제곱의 차의 부호를 비교해서 처리하면 되고 절대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값의 처리 원칙을 생각하세요. 범위를 나눌 것인가 제곱 처리할 것인가. 근데 제곱 처리하는 게 약간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 증명할 때도 동일해요. 차의 부호를 조사할 것인가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할 것인가.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는 건요. 산술기하 평균식이 절대 부등식이고요. 코시 슈바르츠도 절대 부등식인 거니까 그 식만 만들면 다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활용 문제 자꾸 쪼는데 미지수만 잘 잡으면 됩니다. 식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한 범위 조심하시고 됐습니까? 네, 고생했습니다.